안녕하세요. 내면TV의 머리를 맡고 있는 아나원입니다. 오늘은 셀프 세차 초보, 중수, 고수 중에 중수에게 어울릴 만한 디테일링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쉬운 영상만 올리지 마시고 조금은 난이도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라는 분들이 종종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은 초심자의 틀을 벗어나서 중수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영상일 것 같습니다. 정말 심도 있고 어려운 내용을 올려서 내 자신을 뽐내고 싶지만 그러면 아무도 안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독자분들과 차근히 소통하면서 점점 난이도 있는 영상들을 쌓아나간다면 분명 그 진실은 통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차근히 구독자분들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점점 어려운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셀프 세차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셀프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는데 익숙해지면 점점 디테일한 도구들이나 케미컬들에게 눈이 자연스럽게 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떤 좋은 도구가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세차 중수라고 하면 이런 도구들은 하나쯤은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도구는 이겁니다. 바로 이런 브러쉬입니다. 이런 브러쉬들은 셀프 세차나 디테일링을 할 때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셀프 세차나 디테일링을 점점 취미생활로 여기고 점점 깊게 빠져들 때 이 아이템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차량에는 넓은 판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에는 좁은 틈새와 수많은 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런 브러쉬의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브러쉬를 통해서 집중 공략할 부위는 이런 도어 캐치 안쪽에 낀 때들을 특히 클리닝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크롬 사이에 이런 부위들도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때가 잘 끼고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엠블럼 틈 사이에도 때가 많이 끼기 때문에 브러쉬를 통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곳을 클리닝할 때 디테일링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브러쉬로 집중 공략할 부위가 사이드 미러의 이런 안쪽 테두리도 공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오늘 어떤 브러쉬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떤 브러쉬를 선택해야 잘 선택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색상도 많고 정말 다양한 브러쉬들이 시중에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브러쉬의 종류를 나누는 첫 번째 큰 틀은요, 실내용과 외부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와 외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는 없을까요? 그리고 왜 실내용과 외부용을 나누게 되는 것일까요? 실내용과 외부용을 나누는 이유는 실내에는 조금 더 민감한 소재들의 플라스틱이나 투명한 플라스틱 그리고 하이글로시 이런 재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외부에는 휠이나 타이어 등 다양한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브러쉬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길이도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브러쉬를 선택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셀프 세차를 즐기거나 디테일링 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오늘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브러쉬들은 대부분 외부를 세척하는 데 활용하는 브러쉬입니다. 자, 한 개씩 살펴볼까요? 이 브러쉬는 레이스 글레이스 브러쉬고요. 스위스백스 브러쉬, 아우로 브러쉬, 또 아우로 브러쉬. 이 제품은 오토 피네스 브러쉬. 모의 길이가 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세트에 15,0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브러쉬들이 돈모이고요. 데지털이란 얘기죠. 뭐 다른 털을 사용하는 브러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외부에 사용되는 털들은 데지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칩니다. 세트에 15,000원 하는 이 브러쉬를 살펴볼까요? 굉장히 뭐가 거칠어요. 그리고 그나마 비싸다는 스위스백스 브러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브러쉬도 굉장히 거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 아우로 브러쉬가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데요. 이 브러쉬를 사용해도 차량 외부에 스크래치나 수원 마크를 낼 수밖에 없는 기분은 들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외부를 꼼꼼히 세차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브러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브러쉬가 차량 표면에 수원 마크나 기스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지금 보여드린 모든 브러쉬들이 굉장히 거칠고 딱딱합니다. 이런 브러쉬들을 사용할 때 차량 표면에 수월 마크를 절대로 내지 않는다고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차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차할 때 닦을 워시 패드, 워시 미트를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고 청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드라잉 타월, 버핑 타월 같은 것도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고 관리도 굉장히
거칠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 공략을 하거나 엠블럼을 닫거나 이럴 때 이렇게 거친 브러쉬를 사용한다? 저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친 브러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휠에 어울리는 브러쉬들입니다. 휠 너트를 후벼서 클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휠 살을 클리닝할 때 어울리는 브러쉬들이지, 차량 표면, 즉 클리어 코트, 투명층이 있는 곳을 이 브러쉬로 클리닝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소울 마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틈새에 있는 오염들을 클리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브러쉬를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 브러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러쉬는 바로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입니다. 이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게 사용 중입니다. 이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는 실내와 실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개봉하면서 차근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팩토리, 영어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디테일 팩토리의 롱 브러쉬입니다. 9.5인치짜리 브러쉬이고요. 이 제품은 울트라 소프트 형태의 브러쉬입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이 브러쉬의 부드러움을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 브러쉬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그 어느 곳에 사용하더라도 수월마크나 기스를 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드러움을 가진 브러쉬입니다. 기스 안 났죠? 기스 안 났을 거예요 아마. 이 브러쉬는 무서워서 제가 닥지를 못하겠네요. 아무튼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쉬 모의 길이는 손가락 마디 2마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제일 윗부분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브러쉬 같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러쉬의 특징은 위에는 부드러운데 밑에는 약간은 탄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로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여기 보시면 촘촘하게 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부드럽기만 한다 그러면 이 모가 힘이 없어서 굉장히 그냥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클리닝 파워도 떨어지고 클리닝이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브러쉬는 부드러움과 모의 탄성을 어느 정도 잘 유지시켜서 만들어진 브러쉬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의 부드러움과 탄성을 잡은 이 브러쉬,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입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무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잡았을 때도 굉장히 인체공학적이고 편리하게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서 보관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보관 홀이 있어서 건조시키거나 보관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요.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브러쉬가 디테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DF라는 디테일 팩토리라는 로고가 뒤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긴 스타일과 이렇게 짧은 스타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긴 스타일과 짧은 스타일의 모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모의 길이는 두 가지 다 똑같지만 이 손잡이 부분의 길이가 차이가 나서 롱 스타일, 숏 스타일로 구분나게 됩니다. 숏 스타일은 손에 쥐었을 때 손 크기에 딱 맞게 되는 형태고요. 롱 스타일은 이렇게 뒤에가 조금은 남습니다. 이렇게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모가 부드럽고 어느 정도의 탄성을 유지해서 실내, 실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런 거친 돈모, 데지털을 활용한다면 외부에 있는 엠블럼을 클리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엠블럼 사이에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엠블럼 속에 소울마크나 기스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울마크나 기스를 지우려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엠블럼을 제거하고 광택기로 그 좁은 곳을 폴리싱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좁은 곳을 폴리싱하기 위해 미니 광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광택기의 힘이 적어서 소울마크나 기스 제거가 굉장히 어렵고요. 틈새 사이에 이런 브러쉬를 사용했다 그랬을 때 틈새만 이 브러쉬가 클리닝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틈새 그 위아래 광택기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이 거친 브러쉬가 지나가면서 수월마크나 기스를 내게 됩니다. 그곳을 광택을 낸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택집에 광택을 맡기더라도
그렇게 좁은 부위, 구석진 부위에 정말 꼼꼼하게 성실성의껏 다 완벽하게 기스나 스원마크를 잡아주는 곳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를 클리닝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로 틈새를 공략하고 안전하게 클리닝할 수 있는 브러쉬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테일 팩토리 이 브러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브러쉬는 부드러워서 차량 틈새 사이를 클리닝할 때 주변에 차량 도장면에 닿아도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용할 때. 이 브러쉬를 사용한 이후에는 다른 브러쉬는 저는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는 대시보드나 하이그로시 재질 그런 부분에도 이 제품으로 클리닝할 때 가볍게 털어내건 실내에도 대시보드, 하이그로시 그리고 버튼 사이에 이 브러쉬로 클리닝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먼지를 털어낼 수 있고 기스 같은 것도 안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최근에 이 제품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의 외부를 세척할 때는 이렇게 긴 브러쉬를 사용하고 실내는 이렇게 짧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각각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 계기판에 보면 투명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걸레로 마구 닦다 보면 기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위에 이 브러쉬로 가볍게 먼지만 털어낸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한 계기판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클리닝을 할 때에도 이 브러쉬는 모가 많고 부드럽기 때문에 클리닝 약재의 파워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도 적합하고 내부에도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중에 디테일 팩토리만큼 부드러운 모를 가진 브러쉬가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브러쉬들은 굉장히 모의 탄성이 차량에 사용하기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가격 또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약간 고급스러운 디테일링 브러쉬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가격을 형성한다면 다른 저렴한 제품을 3개에서 5개에 15,000원을 주고 사느니 저는 이 깔끔한 성능 좋은 이 브러쉬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디테일 팩토리 소프트 울트라 브러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내미온이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브러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디테일링 중수로 가고 싶다. 내가 셀프 세차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다. 내가 디테일링을 좀 더 심화있게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 브러쉬는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셀프 세차용품 디테일링 케미컬에 대한 리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채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내미온은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